리프팅 상담 받으러 가시면 꼭 듣게 되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거든요. 실리프팅, 초음파 리프팅이 좋아요. 고주파 리프팅이 어울리는데요. 각종 장비나 시술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막상 상담실 안에서 막 들어보면 그럼 이게 뭐가 다른 거야? 알겠는데 나한테 뭐가 맞지? 이렇게 막 고민되거나 헷갈리는 분들 진짜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리프팅을 처음 알아보시는 분들 또는 저는 리프팅 받았는데 왜 나한테 그 좋은 게 효과가 없었을까? 하고 의문점들이 많았을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리프팅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베인스 이명비 원장입니다. 리프팅을 단순하게 얼굴을 끌어올리는 시술 하나 이렇게 묶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병원에서 하는 리프팅은 원리도 다르고 작용하는 기전이나 깊이도 다르고 그걸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결과나 결과값도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복잡한 장비 이름부터 외우는 것보다는 리프팅을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나눠서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리프팅의 종류를 보기 전에 왜 리프팅이라는 게 생겼는지부터 얘기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께서는 늙었다, 노화가 진행됐다 하면 주름을 먼저 떠올리시는데요. 막상 실제로 우리 얼굴의 노화, 나이 듦은 주름 하나로 설명하기에는 훨씬 더 복잡한 이유와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부의 탄력이 줄어들기도 하고 피부를 받쳐주던 유지인대나 골격 구조가 약해지기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지방이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반대로 찌거나 위치가 위아래로 바뀌면서 전반적으로 아래로 좀 내려앉은 인상이 만들어지거든요. 이러한 변화들이 쌓이게 되면 주름만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변화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예뻤을 때보다는 턱선이 막 흐려지거나 무뎌진다거나 팔자 위에 불룩살이 생겨서 팔자가 깊어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쭉 늘어져 보이는 이런 변화가 생기는데요. 이런 것들은 표면의 주름의 문제가 아니라 얼굴을 구성하는 피부 조직뿐만 아니라 지방, 골격, 인대 조직의 전반적인 변화가 함께 오기 때문에 발생하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좋고 안전한 리프팅은 단순히 주름 한 줄을 쭉 펴주는 시술이 아니라 이런 처짐, 탄력 저하, 조직의 이동, 그리고 골격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술들을 하나하나씩 모아놓은 통합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걸 먼저 알아야지 내가 실리프팅이 맞는지, 초음파 리프팅이 맞는지, 고주파 리프팅이 맞는지, 얘들은 왜 각각 방식으로 있는지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첫 번째는 실리프팅입니다. 실리프팅은 쉽게 설명하면 허가받은 의료용 실을 피부 아래 삽입해서 처지거나 이동한 피부 조직, 지방들을 끌어올려서 고정한다거나 지지시켜주는 방식으로 얼굴 형태를 정리해주는 시술입니다. 세 가지 리프팅 방법 중에서 가장 안면 거상 수술에 가까운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조직을 당겨주고 고정시켜주는 개념에 가까운 게 바로 실리프팅입니다. 예를 들면 턱선이 좀 흐려져 보인다거나 볼이 아래로 내려앉아서 보인다거나 이게 입가로 무너져 보이는 경우처럼 조직이 하방으로 아래쪽 정말 처짐이 있는 경우에는 실리프팅이 언급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리프팅은 고주파 리프팅, 초음파 리프팅과 다르게 환자분들이 체감하실 수 있는 변화가 비교적 빨리 즉시 느껴질 수 있으며 그 결과도 매우 드라마틱하다는 게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다만 여기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실리프팅이 우리 얼굴에 발생한 모든 노화나 처짐을 해결하는 시술은 아니라는 거죠. 실리프팅은 피부결 자체의 개선을 해준다거나 콜라겐을 많이 만들어줘서 탄력 자체를 만들어준다는 것보단 처진 조직의 위치를 정리해준다거나 펴주는 데 가까운 시술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얼굴의 형태나 피부의 두께, 지방의 양, 지방 위치, 그리고 처진 방향에 따라서 환자가 실리프팅을 받으면 좋을지 아닐지, 즉 적합한지 아닌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실을 한다고 무조건 처졌으니까 실이 효과가 좋은 것도 아닙니다. 정리하면 실리프팅은 물리적으로 아래로 처진 피부 조직이나 지방 조직을 이동시켜주고 지지하거나 고정해서 얼굴형과 주름을 개선시켜주는 시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리프팅은 초음파 리프팅입니다. 초음파 리프팅은 말 그대로 초음파 에너지를 이용하죠. 이 에너지를 피부층 아래 특정한 깊이에 잘 조절해서 집중시키면 열 응고점이 생기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주변의 콜라겐 재생과 조직의 응축,
수축을 유도해서 리프팅 되어 보이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학생들이 돋보기를 이용해서 햇빛을 한 점에 모아서 종이를 태우는 원리와 비슷합니다. 초음파 에너지를 한 곳에 모으게 되면 열이 집중돼서 콜라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초음파 리프팅은 수술이나 실리프팅이 부담스러우시거나 아직은 처짐이 심하지는 않지만 처짐이 시작되어 가고 있는 분들이 탄력도 만들고 얼굴형의 개선을 위해서 많이 선택하시는 시술입니다. 예를 들면 얼굴의 선이나 윤곽이 예전보다 3, 4년 전보다 하안면이 약간 무거워진 느낌, 팔자주름 위가 불룩한 느낌이 나는데 바로 실리프팅하기 좀 부담스러운 경우, 이런 때가 초음파 리프팅이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죠. 다만 이미 조직이 너무 많이 쳐져 있거나 살이 너무 없는 분들, 피부가 너무 얇은 분이라면 초음파 리프팅이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초음파 리프팅은 얼굴의 깊은 층, 일정한 층에 에너지를 집중시켜서 탄력과 콜라겐, 엘라스틴을 만들어주고 그를 통해서 얼굴의 형태와 처짐을 개선해서 얼굴을 좀 가볍게 만들어주는 시술이다 라고 생각하세요. 세 번째, 마지막은 고주파 리프팅입니다. 고주파 리프팅은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피부와 조직에 열을 전달하고 그 열 반응을 통해서 콜라겐 리모델링, 탄력 개선, 그리고 피부결 개선까지 유도하는 방식의 리프팅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피부 자체를 더 탄탄하게 만들어주고 전반적으로 타이트닝, 촉감을 개선을 유도하는 방식의 리프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헷갈리시겠지만 초음파 리프팅과 고주파 리프팅은 같은 것, 같은 결과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둘 다 에너지, 장비를 이용한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사용한 에너지 종류도 다르고 작용하는 방식도 다르고 장비의 성격이나 우리가 얻고자 하는 효과 자체가 달라요. 고주파 리프팅은 초음파 리프팅과는 다르게 큰 조직을 전체적으로 끌어당긴다는 느낌보다는 느슨해지고 헐거워진 피부가 좀 단단해지고 탄력이 생기고 약간의 라인이 정돈된다. 그리고 플러스 잔주름이나 피부결, 피부의 퀄리티가 좋아지길 기대하는 분께 적합한 시술입니다. 정리하면 고주파 리프팅은 피부와 조직의 전반적인 열을 만들어줘서 피부 자체의 탄탄함, 촉감 개선, 피부결을 좋게 해주는 시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리프팅은 아래로 내려온 조직이나 지방들을 직접 물리적으로 이동시켜주고 고정하고 지지해서 얼굴형을 정리하는 방식이다. 탄력을 만들어주거나 콜라겐을 만들어주거나 잔주름을 좋게 해준 효과는 좀 적다. 초음파 리프팅은 피부 아래 깊은 층, 일정한 층에 열을 집중시켜서 탄력과 콜라겐을 만들어주고 얼굴 형태를 가볍게 만들어준다거나 쫀쫀하게 만들어주는 시술이다. 다만 살이 너무 없거나 피부가 너무 얇은 분들께는 적합하지 않다. 고주파 리프팅은 피부와 조직에 전반적으로 열을 전달해서 피부 자체의 탄력을 좋게 한다거나 촉감을 좋게 하고 반짝반짝 빛나게 해준다거나 잔주름을 조금 더 좋게 할 수 있는 방식의 시술이다. 반대로 피부가 너무나 두껍거나 처짐이 심하신 분들은 효과의 체감이 덜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원하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리프팅은 한 가지의 시술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제, 서로 다른 방식, 서로 다른 깊이, 서로 다른 원리를 이용하는 복합적인 개념이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떤 장비가 제일 유명한가, 물론 장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 얼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가가 중요하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바, 나의 예산, 내가 기대한 효과에 맞춰서 장비를 선택하시는 게 더 옳은 순서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리프팅은 안전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아셔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첫 번째, 피부가 예민해진다거나 건조해질 수 있으니 보습, 자외선 차단 꼭 잘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정말 드물지만 화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레이저 리프팅 받고 피부에 불금증이 오래 간다거나 물집이 잡힌 것 같다. 그럼 꼭 시술병원 연락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염증인데 많이 붓는다거나 뜨겁거나 아프거나 그러면 항생제 처방이나 소염제 처방, 처치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병원에 꼭 연락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리프팅의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올세라나 써마지, 멘트리프팅, 실내소프트, aptos, 유명한 제품의 시술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병원에서 상담을 받으실 때 유명한 제품을 먼저 찾기보다는 나의 얼굴이나 효과에 맞는 원리를 먼저 찾으시고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예산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내가 원하는 효과를 언제 보고 싶은지에 맞춰서 상담해 보시면 효과도 좋고 안전하고 아름다운 리프팅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만약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 후 답변 남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